일반적으로 밤에 자주 깨면 물을 줄이고 소금을 끊어야 한다고들 하시죠. 그런데 저는 오랫동안 순환과 수면 문제를 연구해온 이민호 박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저 같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개선해 보려고 시도하시지만 실제로 몸속에서 일어나는 흐름을 보면 접근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밤에 반복적으로 깨는 문제는 방광 하나 때문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한 체내 시스템의 불균형 때문이거든요. 첫 번째로 전해질 균형이 흔들립니다. 물을 줄이면 덜 깰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몸이 가벼운 탈수 상태가 되면서 혈액이 진해지고 이때 신경계가 더욱 예민해져서 작은 자극에도 바로 깨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지나친 저염식의 함정입니다. 소금을 거의 끊어버리면 혈관 안에 물이 제대로 머물지 못해 순환이 불안정해지고 이것이 야간각성을 더 자주 일으키는 원인이 되죠. 세 번째는 만성 염증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몸속에서 미세한 염증 반응이 계속되면 자율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밤에 휴식 모드로 전환되지 못합니다. 네 번째로 미세순환 저하가 있습니다. 손발이 차거나 하체가 뻑뻑한 분들은 말초,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방광 신호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자율신경계의 예민화 현상입니다. 낮에는 괜찮다가도 밤만 되면 갑자기 신경이 곤두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몸이 제대로 된 휴식 리듬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녁 탈수 문제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물을 너무 참으면 혈액 농도가 올라가면서 신장에서 보내는 신호가 더 잦아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그래서 표면만 보면 같은 행동처럼 보여도 전문가들이 선택하는 방향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런 근본적인 원인들을 하나씩 짚어보고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밤잠의 질을 회복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밤잠을 관리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 영상을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며칠 전에도 비슷한 고민을 가진 형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정윤호 69세님이었는데요. 잠든 지 1시간도 안 돼 벌떡 일어나 화장실을 가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물을 줄여도 저녁을 싱겁게 먹어도 잠들기 전 여러 번 다녀와도 해결이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분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저녁 7시 이후로는 물을 거의 안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시간 넘게 수분 섭취를 완전히 차단하신 거예요. 몸이 탈수 상태가 되면서 혈액이 진해지고 순환이 떨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방광의 소변이 조금만 차도 신경계가 예민해져서 바로 깨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더 심각했던 건 소금을 완전히 끊으셨다는 거였어요. 혈압 때문에 아예 안 드신 지가 3개월이 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혈관 속에 물이 제대로 머물지 못하고 계속 빠져나가면서 몸 전체가 불안정해진 상태였던 거죠. 제가 아주 작은 습관 하나만 바로 잡아보자고 말씀드렸더니 일주일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3번에서 1번으로 줄고 아침 피로도 확 줄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문영의 71세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정말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물은 충분히 드시는데 오히려 밤에 더 자주 깨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세히 살펴보니 저녁마다 찬물을 많이 드시고 계셨어요. 찬물이 몸속 미세순환을 방해하면서 신호체계가 불안정해진 거였습니다. 게다가 이분은 저염식을 너무 극단적으로 하고 계셨거든요. 국물도 싱겁게 반찬도 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드시고 계셨는데 그러다 보니 다리는 자주 붓고 밤엔 더 예민해졌던 거예요. 전해질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아무리 물을 마셔도 몸이 안정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분한테는 물 온도부터 바꿔보자고 했어요. 미지근한 물로만 드시고 소금도 정말 조금씩 사용해 보시라고 했거든요. 2주 정도 지나니까 다리 붓기도 줄고 밤에 깨는 횟수도 확실히 달라졌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이런 올바른 건강 정보가 더 많이 퍼져야 하거든요. 잘못된 상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3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지금 말씀드린 사례들이 왜 이렇게 빠르게 개선될 수 있었는지 과학적 원리를 정확히 알아야 여러분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둘째로 각자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릴 예정이고요. 셋째로 가장 중요한 건 실수하기 쉬운 주의사항들을 미리 알려드려야 안전하게 개선할 수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작은 변화가 왜 밤의 수면을 바꿀 수 있는지 본론에서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해오면서 발견한 밤에 자주 깨는 근본 원인은 크게 6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해질 불균형이에요. 많은 분들이 물을 줄이면 덜 깰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탈수가 되면 혈액 농도가 높아지면서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흔들려요. 그러면 신경 전달 체계가 불안정해지면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깨어나게 됩니다. 한국순환연구회에서 2023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가벼운 탈수 상태에서도 자율신경계가 30% 이상 예민해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이런 반응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윤호 69세님이 바로 이 케이스였어요. 저녁 7시 이후 물을 완전히 끊어버리니까 밤 12시쯤 잠들 때까지 5시간 동안 탈수가 진행된 거죠.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거예요. 한 번에 벌컥 마시는 게 아니라 10분 정도에 걸쳐서 조금씩 드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갑자기 양을 늘리기보다는 천천히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반 컵 정도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한 컵으로 늘려보세요. 두 번째 원인은 지나친 저염식입니다. 염분을 거의 끊어버리면 혈관 속 수분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아요. 나트륨이 부족하면 혈관 내 삼투압이 떨어지면서 물이 계속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면 혈액량이 줄어들고 순환이 불안정해집니다. 대한영양학회에서 2024년 초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지나친 저염식이 오히려 체내 수분 균형을 무너뜨리고 야간각성을 증가시킨다는 내용이 있어요. 적정량의 나트륨은 수면의 질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영의 71세님 케이스가 정확히 이거였어요. 소금을 완전히 끊으시니까 아무리 물을 마셔도 다리는 붓고 밤엔 더 예민해졌던 거죠. 실천 방법은 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정말 소량만 사용하는 거예요. 국물에 소금을 한 꼬집 정도만 넣어서 간이 있는 듯 없는 듯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완전히 끊지 않는 거예요. 하루 2g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이건 티스푼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양입니다. 세 번째는 만성 염증이에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몸속에 미세한 염증이 지속되면 신경계가 쉽게 예민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염증 반응이 조금씩 높아지는데 이게 수면에 직접 영향을 주거든요. 유럽노화연구센터에서 2023년에 발표한 대규모 연구를 보면 만성 염증 지표가 높은 그룹에서 야간 각성 빈도가 일반인보다 2.3배 높았다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수면 조절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한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강도윤 66세님은 모든 검사 수치가 정상이었지만 CRP 같은 염증 지표가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어요. 겉으로는 건강해 보였지만 가벼운 염증 반응이 오래 지속된 상태였던 거죠. 이런 경우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저녁 루틴에 넣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레몬 한 조각을 따뜻한 물에 우려서 드시거나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를 조금씩 드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하루 이틀로 변화를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염증은 서서히 쌓이는 만큼 개선도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최소 2주 이상은 지켜봐야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네 번째 원인은 미세순환 저하입니다. 손발이 차거나 하체가 뻑뻑한 분들은 말초 혈액순환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순환이 안 되면 신장과 방광으로 가는 혈류도 불안정해지면서 신호체계가 민감해집니다. 국내 노년학회에서 2023년 하반기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말초 순환 저하가 방광 신호를 더 민감하게 만든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특히 하체 순환이 떨어진 그룹에서 야간 내체 빈도가 현저히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박은정 70세님이 바로 이 케이스였어요. 발이 늘 얼음같이 차고 종아리도 자주 뻣뻣해지셨는데 밤에도 자주 깨곤 했거든요. 순환을 개선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거예요. 따뜻한 온도가 미세 혈관을 이완시켜주거든요. 다만 너무 뜨거운 물은 위장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미지근한 정도로 드시는 게 좋아요. 입술에 댔을 때 살짝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적당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율신경계 예민화예요. 몸이 밤에 제대로 휴식 모드로 전환되지 못하면 작은 자극에도 바로 깨어나게 됩니다.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으면 방광의 작은 신호도 과장되게 받아들이거든요.
아시아 수면 연구센터에서 2024년 초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전해질 불균형이 자율신경의 민감도를 평균 40% 이상 높인다고 보고했어요. 특히 나트륨과 수분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교감신경 활성도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윤기석 68세님은 낮에는 멀쩡했지만 밤이 되면 갑자기 예민해져서 화장지 소리에도 깨실 정도였어요.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잠들기 전에 호흡을 천천히 정리하면서 물도 서서히 마시는 거예요.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4초씩 맞춰서 하면서 따뜻한 물을 한 모금씩 드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잠자리 직전에 갑작스럽게 마시면 오히려 자율신경이 자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최소 30분 전에는 마무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 원인은 저녁 탈수예요. 저녁부터 물을 지나치게 참으면 혈액 농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밤에 신호가 더 잦아집니다. 역설적이지만 물을 참을수록 오히려 더 자주 깨게 되는 거죠. 국내 수분균형연구소에서 2023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저녁 시간 탈수가 야간 각성을 평균 2.8배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있어요. 탈수가 진행될수록 신경계가 더 예민해진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수연 74세님은 물을 줄일수록 오히려 더 자주 깨셨던 케이스예요. 저녁 6시 이후로는 물을 거의 안 드시니까 탈수가 심해져서 밤새 계속 깨셨던 거죠. 개선 방법은 저녁 시간에도 천천히 소량씩 보충하는 습관을 잡는 거예요. 1시간에 한두 모금씩이라도 꾸준히 드시면 탈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물 섭취는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양보다는 꾸준함이 중요해요. 하루 총량은 비슷하게 유지하되 저녁에도 조금씩은 드시는 방향으로 패턴을 바꿔보세요. 이제 이렇게 흔들린 균형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지 더 구체적인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숙면을 되찾기 위한 생활 실천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따뜻한 물 루틴입니다. 온도가 적절한 물은 미세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면서 전신순환을 개선해줘요. 차가운 물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따뜻한 물은 이완시키거든요. 이런 온도 효과를 활용하면 자율신경도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너무 뜨거운 물은 위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속이 예민한 분들은 미지근한 정도로 드시는 게 안전해요. 실천 방법은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을 10분에 걸쳐 천천히 한 모금씩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녁에 보통 어떤 음료를 주로 드시나요? 두 번째는 소금 한 꼬집의 안정감이에요. 아주 소량의 소금은 혈관 속 물을 적절히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이 삼투압을 조절해서 수분이 적절한 곳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완전히 끊어버리면 이 균형이 무너져서 오히려 불안정해져요. 중요한 건 맛이 느껴질 정도면 이미 과한 양이라는 거예요. 정말 미묘하게 짠맛이 도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실천 방법은 국물이나 물에 정말 작은 양만 넣어서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루 총 2g 이내로 제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얼마나 싱겁게 드시는 편인가요? 세 번째는 레몬의 산미 활용법이에요. 레몬에 들어있는 구연산과 비타민C가 가벼운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살짝 신맛이 자율신경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도 있어요. 너무 진하지 않게 사용하면 위장 부담도 없으면서 항산화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속이 약한 분들은 너무 진하게 우려내지 마시고 레몬 슬라이스 한 조각 정도만 넣어서 우려내시면 됩니다. 실천 방법은 저녁 시간에 따뜻한 물에 레몬 몇 방울 또는 얇게 썬 조각 하나만 넣어서 드시는 거예요. 레몬을 평소에 자주 활용하시는 편인가요? 네 번째는 저녁 패턴 정리입니다. 몸은 일정한 리듬이 있어서 패턴만 제대로 잡아도 자율신경이 훨씬 편안해져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루틴을 반복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전환되거든요. 불규칙한 패턴은 신경계를 계속 긴장 상태로 만들어요. 늦은 시간의 과식이나 과음은 신경계를 더 예민하게 만든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해요. 위장이 활발하게 일하고 있으면 자율신경도 쉽게 안정되지 않거든요. 실천 방법은 저녁을 일찍 가볍게 드시고 천천히 하루를 정리하면서 몸을 안정시키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의 저녁 루틴은 어떤 편인가요? 다섯 번째는 지속적인 기록과 관찰이에요. 사람마다 몸의 반응 속도나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만의 패턴을 찾는 게 중요해요. 어떤 분은 3일 만에 변화를 느끼시고 어떤 분은 2주 정도 걸리기도 해요. 이런 개인차를 인정하고 꾸준히 관찰하는 게 필요합니다.
조급해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자율신경이 더 예민해질 수 있어요. 변화는 서서히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고 여유를 갖고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한 수면 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몇 시에 잠들었고 몇 번 깼는지 간단히 기록해 두시면 패턴이 보일 거예요. 최근에 몸의 변화를 기록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섯 번째는 온도 관리예요. 몸의 중심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져야 깊은 잠에 들 수 있어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체온 조절에 에너지를 쓰느라 수면이 불안정해집니다. 특히 손발이 차신 분들은 말초 순환이 안 되면서 체온 조절이 어려워져요.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도 체온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이 일시적으로 체온을 올렸다가 서서히 떨어뜨리면서 자연스러운 졸음을 유도하거든요. 실천 방법은 실내 온도를 18도에서 22도 정도로 유지하면서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체온 리듬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내용을 종합해서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드리면 야간에 자주 깨는 문제가 단순히 방광이나 소변 때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몸속 전해질 균형이 흔들리고 미세순환이 떨어지고 만성 염증이 지속되고 자율신경이 예민해지는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나는 신호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은 물을 줄이고 소금을 끊으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접근이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몸은 균형이 필요한데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오히려 더 불안정해지거든요.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잘못 관리하는 경우에는 저녁부터 물을 완전히 끊고 소금도 아예 안 드시죠. 그러면 탈수가 진행되면서 혈액이 진해지고 순환이 떨어져요. 신경계도 예민해져서 작은 자극에도 바로 깨어나게 됩니다. 밤에 3번, 4번 깨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패턴이에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시는 분들은 저녁에도 적절히 수분을 보충하고 극소량의 염분으로 균형을 맞춰주세요. 따뜻한 물로 미세순환도 개선하고 레몬 같은 항산화 성분으로 염증도 관리하죠. 그러면 자율신경이 안정되면서 깊은 잠에 들 수 있어요. 깨는 횟수도 확실히 줄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도 다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를 제안드릴게요. 첫 번째는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거예요. 10분 정도에 걸쳐서 조금씩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저녁 식사에 극소량의 소금을 사용해서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세요. 맛이 거의 안 날 정도면 충분해요. 세 번째는 레몬 한 조각을 따뜻한 물에 우려서 항산화 효과를 더해보시는 거예요. 이 3가지만 2주 정도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스트레스 반응이 밤 신호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어떤 호흡법이 실제로 자율신경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예정이에요. 또 실제 개선 사례들을 더 많이 소개해서 여러분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가요? 서울인지 부산인지 대구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콘텐츠 제작할 때 지역별 특성도 고려해서 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된 부분이나 궁금한 점도 함께 남겨주세요.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